황금시장 인도네시아 슈퍼리츠의 성공수업 이장희 지음. 인프라 혁신으로 잠자는 거인을 깨운 인도네시아의 오바마.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코이 대통령은 달랐다. 그런 면에서 그는 행복한 지도자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한 그는 임기 마지막 해에 지지율 75.6%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투자하기 취약했던 이 나라를 과연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잠에서 깨어 일으켜 세웠을까? 그의 삶은 가난 속에서도 꿈을 키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조코이는 1961년 중부 자바의 솔로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었고 가족이 살던 집은 자주 범람하는 하천 위에 지어진 작은 오두막이었다. 집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여러 번 쫓겨나는 일도 겪었다. 가난 탓에 12세부터 목재 회사의 제재공으로 일하면서 배움의 열정을 놓지 않았고 결국 인도네시아 명문 가자마다 대학교에 진학해 산림학을 전공했다. 대학교 졸업 후 가구 회사를 설립해 사업에 성공한 그는 유럽, 미국, 동남아 전역으로 출장을 다니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했다. 이를 통해 고국 인도네시아의 현실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솔로 시장과 자카르타 주지사를 거쳐 2014년 인도네시아의 7대 대통령이 되었다. 조코이는 준비된 비즈니스 감각, 서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시키며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라는 애칭을 얻었다. 기업가 출신인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부족한 인프라라가 인도네시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판단했다. 첫 번째 임기에는 인프라 재원 마련을 위한 연료 보조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때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료 보조금으로 허덕였다. 2006년 9.1조였던 보조금은 2014년 38.5조 원으로 급증하며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했다. 조이코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악순환의 메스를 들었다. 보조금을 14.1조 원으로 수준으로 과감히 줄였고 이는 정부 예산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운도 따랐다. 취임 당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던 국제유가는 곧 60달러대로 급락했다. 유가 하락 덕분에 보조금을 대폭 줄이면서도 국내 연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코이 정부는 연료 가격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연료 보조금은 가격 보조 방식이기 때문에 연료 소비와 많은 기업과 중산층이 더 큰 혜택을 받고 연료 사용이 적은 농민이나 자영업자 같은 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 돌아갔다. 연료 보조금 축소로 연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업과 중상층은 이를 감내할 여력이 있지만 문제는 생계비 부담이 커지는 서민들이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생계비 인상 부담을 완화했다. 2014년 조코이 정부의 보조금 개혁은 이전의 개혁들과 달리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국제 유가 하락이라는 유리한 환경과 서민 지원 정책의 효과 덕분이었다. 이러한 지지는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고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정적 여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프라 개발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접근법은 재정 부담과 리스크를 줄이고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을 높여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확충을 가속했다. 특히 운송과 물류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 참여했다. 세계 최대 항만 운영사 DP월드는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에 참여했고, 일본의 미쯔이 상사와 홍콩의 ESR 그룹은 현대식 물류 시설 건설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프라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2023년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가 자카르타와 반둥을 연결하는 142km 구간에서 완공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3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를 시속 350km로 3-40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자카르타의 남북을 관통하는 15.7km 구간의 지하철도 개통되었다. 전국적으로 2,700km 이상의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되었다. 지난 40년간 건설된 789km의 고속도로보다도 약 3.5배인 거리였다. 5,999km의 일반 도로와 파푸와 칼리만탄 등 낙후된 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며 지역 간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공항은 2024년 237개에서 287개로, 항만은 1655개에서 약 2배에 가까운 3157개로 확대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물류비 절감은 물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14년 24%에서 2024년 14%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가 상승률 9%에서 3%로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인도네시아의 물류 분야 경쟁력은 조사 대상 60개국 54위에서 27위로 27단계 상승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조코이 대통령의 인프라 확충은 인도네시아 경제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며 국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켰다. 오늘의 황금시장 인도네시아 슈퍼리츠의 성공 수업은 인플라 혁신으로 잠자는 거인을 깨운 인도네시아의 오바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